한 소년이 외롭던 어느 날, 공원에서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됩니다. 지친 몸과 슬픈 눈빛을 가진 이 작은 강아지가 소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강아지와 소년이 만나게 되면서 단순히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까지 따뜻한 변화를 불러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와 외로운 소년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 저는 12살 민호입니다. 이 동네는 한적하고 조용한 편이라 아이들이 뛰어놀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는 그 즐거운 풍경 속에 잘 녹아들지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거든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려워서 늘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떠들 때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거나 가방에서 책을 꺼내 읽는 게 일상이었어요. 친구들이 장난치며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면 어딘가 부러우면서도 그 속에 끼어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은 동네 공원이었어요. 공원은 집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작은 녹지 공간이에요. 오래된 벤치 몇 개와 낡은 놀이기구가 있지만 요즘은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도 많지 않았어요. 공원 한쪽엔 키가 큰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그 아래는 언제나 그늘이 져 있었죠. 저는 그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로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집에 오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곳이 바로 공원이었죠. 어느 날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뒤 평소처럼 공원으로 갔어요. 이날은 날씨가 꽤 따뜻했는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적막한 분위기 속에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풀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무언가 작고 미약한 신음소리 같았어요. 궁금증이 생겨 풀숲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떨고 있는 걸 발견했죠. 강아지는 털이 엉망이었어요. 더러운 털 사이로 피부가 드러나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한편으로는 겁이 나기도 했어요. 혹시 이 강아지가 나를 물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하지만 강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강아지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눈빛에서 느껴진 절박함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더 이상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강아지가 놀라서 도망가진 않을까 걱정됐는데 의외로 가만히 있었어요. 손을 가까이 대자 강아지가 천천히 코를 가져다 대며 내 손냄새를 맡았어요. 그 순간 이 나를 믿어주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강아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데려가도 괜찮을까 걱정도 됐죠. 부모님이 반대하실 수도 있고 내가 강아지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풀숲에 다시 내려놓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떨고 있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강아지가 편안히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강아지는 내 품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한 번도 도망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안쓰러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에서 물그릇을 준비하고 냉장고에 있던 소시지를 잘게 잘라 강아지 앞에 내밀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듯 멈칫하더니 이내 소시지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구석에 있던 낡은 담요를 꺼내 작은 침대를 만들어줬죠. 강아지는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어요. 강아지를 보며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 끝에 행복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낯선 소년을 믿고 마음을 연 강아지가 앞으로 내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따뜻함과 이 강아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행복이를 품에 안고 잠든 그날 밤, 저는 무언가 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강아지를 끝까지 책임지겠어. 라는 다짐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늘 외로웠던 내 일상에 행복이라는 이름의 작은 친구가 생긴 거죠.
행복이는 내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었어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이 작은 강아지와의 만남이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그리고 나아가 세상에 어떤 따뜻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말이에요. 행복이와 함께한 첫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전이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됐지만 강아지가 조용히 담요 위에서 잠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속으로 다짐하며 행복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부모님도 당황하셨어요. 민호야, 강아지를 데려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너 혼자 돌볼 수 있을까?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제가 진지하게 책임질 의사를 밝히자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한 번 맡은 책임은 끝까지 지는 거야. 알겠지?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이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손이 많이 갔어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인터넷으로 열심히 검색하며 하나씩 배워갔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복이의 건강을 체크하는 거였죠. 인터넷에서 동물병원을 찾아보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병원에 데려갔어요. 병원에서 들은 첫 소식은 조금 마음 아픈 내용이었어요. 행복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한쪽 다리에 상처가 있어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보호받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다행히 심각한 질병은 없었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과 영양 보충제로 점차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 행복이를 돌보는 건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행복이 밥을 챙겨주고 방과 후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행복이가 저를 점점 믿고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짧았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제 곁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행복이와의 산책은 제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이전에는 공원을 혼자 다니면서 그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행복이와 함께라면 길에서 다른 강아지 주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강아지를 키운다는 공통점 덕분에 대화가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 자주 만나는 아저씨 한 분이 기억에 남아요. 그분은 저희 동네에서 오래된 반려견을 키우고 계셨는데 행복이를 볼 때마다 아이고 예쁜 친구구나. 민호가 잘 보살펴주는 게 한눈에 보이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행복이와 함께하면서 저는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전에 느꼈던 외로움과는 다른 감정이었죠. 행복이가 제 삶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매일 아침 행복이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행복이와의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행복이가 공원에서 꼬리를 흔들며 뛰어노는 모습을 담고 나니 너무 귀여워서 그냥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SNS에 올렸어요. 행복이를 만난 덕분에 나도 행복해졌어요. 글을 올리면서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 혼자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제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알림이 계속 울리길래 확인해보니 사람들이 감동적이다. 나도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놀랐어요. 내가 올린 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곧 행복이와 함께한 시간이 단순히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댓글로 유기견 입양에 대해 알고 싶다. 어떻게 강아지를 돌봐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제가 조금 더 노력하면 유기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행복이와의 시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를 입양하는 방법, 유기견 보호소의 현실 같은 정보를 조사하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올렸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쉽게 유기견 입양을 고민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글과 사진도 함께 올렸어요. 행복이와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를 얻은 것 이상을 배웠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복이는 이제 나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세상과 연결시켜준 특별한 친구가 되었어요.
행복이를 통해 제가 세상과 조금씩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제겐 큰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이와 함께할 시간들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답니다. 행복이와 함께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소년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공원에서 혼자 걷거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행복이와 함께 산책하며 하루하루가 조금 더 활기차고 밝아졌어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도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행복이와 보내는 시간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은 부모님께서 집에 안 계신 날이었고 저는 행복이와 함께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의 작은 분식집에 들렀죠. 행복이는 문 앞에 앉아 얌전히 기다렸고 저는 떡볶이와 순대를 사서 서둘러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 이상하게 행복이가 잘 먹지 않았어요.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밥을 잘 먹고 산책에서도 활기찼는데 갑자기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행복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점점 불안해졌어요. 행복아, 괜찮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행복이는 힘없이 고개만 들 뿐 전처럼 꼬리를 흔들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산책 중에 무언가를 먹었나? 별의별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바로 데려가 보자라고 하셨어요. 다행히 동네에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병원이 있어서 행복이를 안고 서둘러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행복이를 진찰대 위에 올려놓았고 수의사 선생님께서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어요. 혹시 건강에 큰 문제가 있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의사 선생님께서 행복이의 상태를 살펴보신 후 말씀하셨어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책 중에 약간의 먼지가 들어간 것 같거나 간식 때문에 소화가 조금 불편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벼운 처방만 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행복이에게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행복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때로는 당연하게 여기며 신경을 덜 썼던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행복이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행복이는 단순히 제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행복이는 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행복이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행복이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 알아보고 유기견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죠. 보호소에서 버려진 강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행복이와 만난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구나. 행복이를 만나게 된 그날의 작은 용기가 제 삶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행복이와의 특별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로 했어요. 행복이가 공원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제 곁에 와서 앉아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담은 사진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사진을 보고 있자니 행복이를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고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SNS에 올렸어요. 행복이를 만난 덕분에 나도 행복해졌어요. 단순히 제 일상을 기록하고 싶어서 올린 글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제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과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감동적이에요. 저도 강아지를 입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나요? 따뜻한 반응들이었어요. 그중에는 유기견 보호소에 대해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기견 보호소의 상황이 정말 그런가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유기견 입양 방법과 보호소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행복이와의 작은 이야기가 세상에 더 큰 울림을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느꼈던 행복과 감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또 다른 행복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는 걸 보며 저는 큰 기쁨과 책임감을 느꼈어요. 행복이는 단순히 제 친구가 아니라 제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어준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생명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행복이와 함께한 이야기가 SNS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서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행복이와의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서 올린 글이었지만 그 글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에 관심을 갖고 저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유기견을 입양했나요? 입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와 같은 질문들에 답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유기견 보호소와 입양에 대한 자료를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제게 충격을 주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는 수많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중 많은 아이들이 결국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현실은 제게 깊은 슬픔을 주었고 동시에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행복이와의 우연한 만남이 저를 변화시켰듯 이 작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지역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면서 보호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호소 직원분께서 민호 군의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혹시 보호소와 함께 유기견 입양 캠페인을 진행해 볼 생각이 있나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행복이 프로젝트예요. 보호소와 협력해서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었죠. 처음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SNS를 통해 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캠페인을 공유해 주셨고 직접 보호소에 방문해 입양을 고려하거나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나타났어요. 캠페인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보호소에서 만난 강아지들의 사연도 함께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강아지는 어릴 때부터 보호소에서 자라왔고 또 어떤 강아지는 불행한 사고로 주인을 잃었지만 여전히 사람을 따뜻하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사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둘씩 강아지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가족이 유기견, 별이를 입양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별이는 보호소에서 가장 오래 머물던 강아지였고 나이도 많아서 입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족이 별이의 사진과 사연을 보고 직접 보호소를 찾아와 입양을 결심했어요. 나중에 별이의 가족이 제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별이를 만난 건 우리 가족의 행운이에요. 별이가 우리에게 준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눈물이 날 만큼 뭉클했어요. 행복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는 행복이가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어요. 행복이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저는 단순히 외로운 소년이었어요. 친구도 적고 세상과 연결된 느낌조차 없었죠. 하지만 행복이와 함께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작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유기견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견 보호소를 주제로 한 영상을 제작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강연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학교에서 제가 발표를 한 뒤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야, 내 이야기를 듣고 나도 유기견 입양을 고려해 보려고. 너처럼 나도 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행복이와의 만남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이제는 행복이 프로젝트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와 다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행복이를 처음 만난 날, 떨고 있던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행복이는 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제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고, 저를 통해 세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행복이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작은 친절과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앞으로도 행복이와 저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거예요. 유기견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를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그 행운이 또 다른 행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기쁨이에요. 행복이는 단순히 한 소년의 삶을 바꾼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용기와 관심이 어떻게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소중한 존재였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할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세상의 따뜻함을 전해봅시다. 감사합니다.